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다산 신도시 아파트 실거래가 소식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벌써 이제 완연한 가을이 깊어졌고 저도 가을을 맞이해서 단풍놀이를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조금 일찍 갔나 봐요. 올해 기온의 변화 때문에 단풍이 조금 늦게 든다고 하던데 단풍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담숲을 다녀왔습니다. 비록 단풍이 많이는 들진 않았지만 너무나 예쁜 정원과 그 산책길을 보면서 마음껏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화담숲은 시간당 1000명 그리고 하루에는 한 10,000명 정도로 입장객 수를 조절을 하면서 예약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잘 관리된 곳에서 좋은 구경하고 왔습니다. 자, 그만큼 또 힘내서 열심히 한 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 가지 예고편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전 다산총연 회장님이시라든지 이진환 시의원님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산총연합회 회장님이신 윤혜안님 닉네임이십니다. 윤혜안님하고의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같이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침 촬영을 하고 있는 10월 22일 화요일인데요. 오늘자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의미가 있는 실거래가 소식이 하나 올라왔죠. 힐스테이트 다산 전용 84 타입에 9억 9,500만 원의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누가 봐도 한 10억 정도 되는 거래다라고 여겨질 만한 500만 원 정도 조정을 해주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금액인데요. 지금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가 11억을 넘겨갔고 또 다른 단지들이 9억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실거래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지난주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또 올랐습니다. 상승폭의 차이는 있다 해도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서울 아파트 기준 30주 연속입니다. 대출 규제 이후 떨어지던 추세였던 상승폭도 재차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실질적인 현장 체감이 썩 좋지 못한 건 거래량 때문입니다. 올해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예전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초양극화입니다.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양극화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주로 지역별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초라는 말이 더 붙었으니 기존의 양극화를 더 뛰어넘는다는 거죠.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 궤를 달리하는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은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 형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더욱더 아파트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만 해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다 올랐는데요. 지방은 하락입니다. 이러한 지방 소외 현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감소와 직간접적인 영향이 매우 크며 일시적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세 시장은 더욱 문제죠. 빌라 사기 등의 여파로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데다가 공급마저 부족하니 1년 내내 아파트 전세가는 끝없이 오르기만 합니다. 이는 매매와 달리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매가 상승에 한계가 있다던 전문가들조차도 전세 시장은 더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썸네일 제목은 다산 신도시를 팔며 떠나는 사람들인데요. 새 아파트의 입주가 아니라면 다산 신도시로 입성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누군가는 다산 신도시를 팔고 또 떠난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요. 물론 다산 신도시 내에서 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이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꽤 여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이 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는 다산 신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정착을 하기 마련입니다. 직장, 학군, 가족, 교통 등등 다산 신도시 아파트를 팔고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서울을 가죠. 올해 서울 집합건물 매수 2위가 바로 남양주시였습니다. 제가 갈아타기 관련해서 상담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팔고 사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많이 합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저는 찬성입니다. 물론 서울 핵심지와 중급지 이상이라는 전제가 붙긴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압구정동으로 가신 분도 계셨고 또 송파구에 있는 엘리트8에나 헬리오시티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가격 격차 때문에 범강남권 갈아타기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처럼 남양주시에서 제일 많이 가는 지역은 강동구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를 통해서 다산 이편의세상 자이를 팔고 강동에 있는 그라시움으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다산 신도시를 팔고 서울로 간다는 의미가, 그런 거를 또 찬성한다는 의미가 이 도시를 싫어해서는 아닙니다. 다산 신도시는 일자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생활 만족도가 높고 다산역이 개통되면서 교통혁명까지 일어났으니까요. 서울 동쪽 생활권이라면 이만한 거주지 찾기 힘들죠. 그럼에도 오로지 부동산 가치로만 한정을 하자면 인서울은 언제나 옳습니다. 대신 행정구역만 서울인 지역이라면 오히려 다산 신도시 보유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 지역 선정은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생활권이 연동되는 서울 동쪽, 그 중에서도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라면 다산 신도시에서 갈아타기 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세의 흐름을 잘 관찰하시다가 갭이 줄어드는 시기에 갈아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겠죠? 저는 송파구 출신이다 보니까 이 세 지역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당신은 안 떠나냐? 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도시가 좋아서 다산 신도시에서 오랫동안 노후까지 계속 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서울 아파트를 매수를 한 다음에 전세를 놓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저는 다산 신도시가 출범한 이후로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살면서 일을 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산 신도시의 직접적인 실거래가 소식을 이제 연달아서 보실 건데요. 폴라리스가 84 타입이 9억의 실거래가가 연속으로 올라온 거를 의미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좀 한 3년 정도 젊은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세이브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평면도 또 많고 좋은 어떤 아파트 단지의 장점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편의세상 자이의 74 타입이 여러 건이 움직였습니다. 8억에서부터 8억 한 3천 정도 사이의 물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정남향이 많고 넓은 동간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 8억에서 8억 2천 사이의 물건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물건들이 거래가 몇 개가 또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힐스테이트가 9억 9,500 거래가 나오고 자이 폴라리스는 9억 거래가 나오고 84 타입이요. 그 다음에 전용 74 타입의 움직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반도 82 타입의 움직임이 있다 라는 게 지금 딱 오늘자의 다산 신도시의 현장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잘 검토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별로 실거래가 정리되어 있는 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산 총연 회장님과의 인터뷰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